네, 이제 월간 나정환, 2025년 마무리하는 12월의 터널에 손전등 같은 전략을 NH투자증권 보고서가 시원하게 발표했는데 알아볼 예정이고요. 오늘은 또 뉴욕 증시도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좀 신중한 모델을 나타냈기 때문에 관련 ETF나 또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입니다. 자, 직접 만나볼까요? 나정환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브랜드 뉴 코리아 5000시대 W를 찾아서 네. 아주 되게 솔솔 읽히면서 기분이 좋아졌는데요. W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? 네, 첫 번째 질문이 W 어떻게 맞이할까? 좀 더 알려주시면요. 일단 기본적으로 AI 캐펙스 사이클 내년에도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게 핵심. 그게 핵심이죠. 네,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. 뭐 AI 버블이다. 이런 얘기도 많은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 수요 자체는 여전히 많고 공급 자체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증설 캐펙스 사이클 자체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라고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올해 7월 달에요. 미국에서 그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.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냉각기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이거를 감가상각을 매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첫 해 연도에 그것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거는 일종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. 그래서 9월 달에 보시면은 오픈 AI가 오라클하고 뭐 협약을 맺거나 뭐 엔비디아하고 코어위브하고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 증설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잘 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이 OBBB 법안의 효과다 정도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. 수요 측면에서도 봤을 때 올해 그 오픈 AI 챗GPT 액티브 유저 수 자체가 연초에 한 3억 명 정도 됐는데 이게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억 명까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오픈 AI CEO가 샘 알트먼이 나와서 제발 지브리 사진 좀 그만 만드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캐펙스는 계속 늘려가는 그 사이클이 내년에도 저희는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AI 관련된 주도주였던 반도체, 원전, 전력기기 여전히 좋은데 AI 산업 자체가 계속 커져가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부각받지 못했던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ESS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AI,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조명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 AI 관련된 산업 자체는 내년에도 계속 좋다라고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내년의 포인트도 AI인데 좀 더 확대되는 그 단어들을 설명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AI가 뭐 그동안은 좀 중심이었다면 AI 소프트웨어, ESS, 피지컬 AI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. 그쪽을 좀 더 중심으로 봐야 된다. 그 종목들도 궁금한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. 두 번째 포인트로는 정책 모멘텀, 거버넌스 개편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. 어떤 건가요? 올해 주도주를 이제 크게 AI 파트가 있고 다른 파트는 이제 이 정책 모멘텀을 가진 그런 업종들이었었는데 이 상법 개정안 이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증권, 지주 이런 업종이었죠. 근데 최근에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고 자사주 의무 소각 이 법안 자체도 좀 통과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 자체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봅니다. 기본적으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이 40%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% 이상인데 뭐 전년 대비 배당액 자체가 좀 증액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보기 때문에 증권업 자체 뭐 신영증권만 하더라도 사실 자사주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모멘텀 올해 많이 통과됐던 이 상법 개정안 모멘텀 상법 개정안들이 실제로 시행되는 건 2026년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상법 개정안의 모멘텀을 받아서 이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활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걸 봤을 때 한국의 전반적인 그 금융 활동, 금융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선진 금융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디스카운팅 요인들을 좀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혜를 보는 뭐 배당이라든지 뭐 증권, 지주 이런 업종들을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배당, 증권, 지주 등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들 관심 가져야 된다. 거버넌스 투자 아이디어 2026년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셨고요. 코스닥만 봤을 때 1100포인트 간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 주실까요?
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상당히 코스피 대비해서는 부진했죠. 사실 YTD로 보면은 20% 이상 코스닥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많이 못 갔죠. 근데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건 코스닥 1100포인트인데요. 과거 2017년도에 코스닥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온 시점에 그 이후에 코스닥 시총 전체가 한 110조 원 정도 이렇게 증액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재에도 정부에서도 코스닥 정책들을 지원책을 이제 조금씩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좀 있으면 12월 달에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도 코스닥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. 뭐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태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씩 유입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과거의 시가총액이 한 100조 원 정도 증가한 사례하고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그걸 이제 현재 시점으로 적용하면은 코스닥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한 11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코스닥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 IT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제약바이오 그런 업종입니다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현재 반도체 호황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DRAM 가격 자체가 계속 높아져서 그 큰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서 IT 캐펙스를 계속 증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IT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이 좀 저희는 유망하다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자금이 벤처펀드 등으로 유입되고 국민성장펀드로의 투자자금도 집행될 것. 2026년 코스닥으로의 유동성 이동 말씀해 주셨고요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다면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? 업종별 관심 종목입니다. 주도주와 다크호스로 나눠주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올해 주도주가 내년에도 주도주가 된다라는 컨셉이고요. 네. 전반적으로 주도주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AI 인프라 주도하는 업종,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그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, 리노 이런 종목까지 저희는 좀 이렇게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죠. 한국이 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조선방산. 이게 올해 연초에 상당히 이제 모멘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인데 저희는 그 중에서 그나마 HD 현대중공업이 좀 그나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 네. 다크호스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피지컬 AI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가장 잘 접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이제 현대라고 생각합니다. 네. 현대 자동차가 뭐 어제도 사실 그 로봇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현대차를 좀 아무래도 자회사 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이제 로봇 회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로봇을 받아서 이 현대차의 그 자동차 제조업 공장에 투입해서 뭔가 비용 효율화를 꿈꾼다, 비용을 추진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현대 자동차가 피지컬 AI, 그러니까 AI를 제조업 공정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현대차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ESS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효성중공업 주가거든요. 근데 그런 것처럼 미국의 전력 사이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ESS 관점에서 저희는 미국의 전력기기 설비 투자 사이클하고 같이 동행한다라고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의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증권 업종에서는 미래에셋, 네. 지주에서는 SK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정도까지 저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월간 나정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딱 이 페이지 하나만 보시면 되겠네요. 네, 나정환 NA투자증권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